정말 잘못했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올해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없다라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선을 그으며 재발 방지에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이 암행 어사단과 공천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접수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 공천 신뢰도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당대표의 직권 비상징계 카드까지 언급한 정청래 대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예,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아침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선 의원의 경우에는 자진 탈당 후에 제명까지 됐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탈당은 없다. 박진영 의원님, 이런 발언을 하면 또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텐데요. 네, 먼저 민주당이 정당의 역사가 정치개혁과 특권의 해체에 앞장서 왔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게 보좌관과의 법률적 또는 진실 공방으로서 본인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개별 의원에 대한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예. 2000년대 초반에 정치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했던 낙천 운동이라든가 물갈이 연대 이후 한국 정치의 정치개혁 운동이 굉장히 퇴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천 관련 의혹들을 관행적인 것처럼 오해하는 싹이 튼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정치 오래 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놀랐다고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해체하는 부분들과 공천 혁신 이런 제2의 정치개혁 운동으로 좀 더 이 파장이 커지고 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당에서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그 선제적 조치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윤리라든가 이 징계 절차에 저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상대당인 김기웅 의원님, 오늘 아침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탈당은 안 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난 탈당을 안 할 테니까 제명시키지 마라 이거잖아요. 제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할 때 김현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나오는데 탄원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수진 전 의원이 탄원서 관련해서 자신의 보좌진이 김현지 실장한테 연락을 했고 그 관련 녹취가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대표인 정청래 당시 수석 최고한테도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그 문제점에 있어서 그 당시의 지도부가 이걸 인지했는데 이거를 발본색곡한 게 아니라 사실상 묵인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은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른바 윗선이 개입된 거 아니냐 쪽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하루하루 1일 1 의혹 관련해서 와이프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제분이 2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관련해서는 국정원, 둘째 아들 관련해서는 뭐 대학교 편입학 입학 예. 그리고 또 취업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는 국회의원 제명까지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선제적으로 탈당을 안 할 테니까 제발 제명까지는 시켜주지 마 이걸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조만간 내가 제명이 될 텐데
내가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을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명을 시킨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뭔가 모종에 있어서 뭔가 본인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지레 짐작한 게 아니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강선우 당시 공관위원과의 어떤 대화에서 그 내용을 다 녹취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녹취를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남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 나왔는데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뭐 제명해야 된다 아니면 탈당해야 된다 그런 게 공식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상 동료의식을 넘어서 뭔가 결부됐거나 뭔가 윗선의 손이 작용됐음을 본인들이 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비판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잘못된 내용과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현지 보좌관은 대표의 개인 보좌관이기 때문에 당무 절차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고요. 이수진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현지 보좌관은 이것을 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당무감사위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따져야 될 것은 당무감사위에 전달된 이후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또 김현지 비서관을 소환하는 것은 저는 억지 정쟁 프레임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뉴스에도요. 그에 대해서도 반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기현 의원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이 하나가 또 나왔어요.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들이 숭실대학교 편입의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일종의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취업을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 근데 이걸 김 의원이 직접 청탁했다 이런 정황이 나온 거거든요. 뭐 역시 이것도 뭐 보좌진들의 폭로 의혹 제기로 보여지는데 예. 편입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10개월간의 관련 업체 경력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직접 요청을 해서 실제 입사 경력을 만들었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자나 자녀 관련된 문제들이 뭐 우후죽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나오는 사안들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곧 뭐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통해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가 이미 착수돼 있기 때문에 뭐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당하다, 다 충실히 하명하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무고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윤리심판의 조사 결과가 지금 김병기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정말 과장되고 보좌진들의 허위적인 폭로인지 여부에 대해서 예. 당이 지금 엄중히 엄격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정말 김병기 의원의 말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었다면 뭐 징계 절차는 없이 끝내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실제 관련된 비위라든가 위법 내지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예. 그에 합당한 징계 처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 앞서 조기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당당하다라는 취지로 오늘 인터뷰했던 그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갖다 수수했다거나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면 저는 굉장히 그때 크게 반대를 하고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려고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1억 원을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받지는 않았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부터 정말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이건 사실관계는 밝혀지거든요. 예, 보여드린 영상 마지막 그 멘트.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건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거든요. 김동원 의원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는 얘기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1억을 자꾸 의심스러운 눈치로 나를 보는데 나 아니다. 그리고 강선우도 1억을 안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1억 그것은 도대체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줬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1억 관련된 내용 그리고
김기영이 그 다음 날 시의원에 단수 공천을 했는데 과연 누구 입김으로 작용이 됐냐,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일 텐데요. 이것을 곧 밝히겠다, 그러고 나는 아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주목할 대목이 바로 2023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하나의 TF를 구성을 합니다. 이게 총선 후보 검증위원회라는 TF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총선 5개월 전이죠. 여기에 검증위원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병기 의원이 검증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증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제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김현지 당시의 보좌관, 그리고 이 당시의 대표였던 대통령 이재명,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직함이었죠.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민주당에서도 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강제 수사라든가 윤리감사관실에서 유야무야로 사실상 종결이 된 거라는 게 현재까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장인 김병기를 지금 건드리면 이재명 당시 대표까지도 이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거는 검증위원장이 바로 당대표와 독대를 하면서 항상 그 당시에 비명행사, 친명횡재를 집도한 집도의가 바로 김병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은 조직적인 은폐, 나가서 조직적인 부패, 이 뇌물 구조라고까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자기는 포함이 안 된다, 1억 안 받았다라는 그 팩트를 갖고 예. 조금만 기다려라, 자신이다,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하든가 아니면 당시의 얘기를 조금 더 폭로적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탈당은 안 한다라는 것이 당내의 선전포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 아닙니까? 수석 최고위원, 여기도 다 알았다고 하는 게 이 이수진인가요? 인수진 전 의원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천에 탈락됐다고 없는 사실을 일부러 만들어서 얘기를 할 걸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당을 쥐락펴락하는 당 지도부가 여기에는 다 공모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가 당연히 가능하고, 그런 비판은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서울 동작을 지역구로 뒀던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가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박지영 의원님,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그럼 1억 원은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누가 받았긴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돌려줬다는 거야? 이수진 전 의원이 말하는 건 뭐야? 여러 가지 좀 팩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김경시 의원과 예. 강선우 의원 사이의 현금 거래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김병기 의원 건들도 이제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병기 의원이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이면은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당이 국회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 윤리라든가 국회적 절차를 또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크게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는 와중에서 세비의 절반을 개인에게 준다라고 하고 공천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도 지금 수사가 지금 특검에서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저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야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공멸될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공격 화력이 약하다고 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공당은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고요. 모처럼 국민의힘 패널 두 분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말 이참에 예. 공천, 저도 청주의 당협위원장입니다만은 또 시의원, 도의원을 또 공천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예. 정말로 10년, 20년 전에 어떤 그 상황을 들어보면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기회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이 부패 고리 연결고리를 끊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대변인님 말씀처럼 저희는 이게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음습한 곳에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뭐 지방 의원들이 제보도 하고 여야를 막느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끊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 갑질 문제도 보좌진들이 용기를 갖고 다 이제 좀 양지로 드러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혁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조기현 의원님, 당 지도부는요 별도 추가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또 한켠에서는 그래도 뭐 당 집권으로 비상 징계 조치가 내려지거나 제명이 나오거나 하지 않을까 계속 좀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는 아직 현재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사후적으로 공개한 것처럼 12월 25일 날 윤리감찰단에 그 당시 시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윤리심판원에 즉각적 징계 절차 개시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이고 사안 또한 10개가 넘는 여러 개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개의 구체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갖고 징계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한 부분들은 있죠. 부적절한 행위하고 뭐 호텔이라 대한항공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예. 이 부분이 확인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징계할 수는 없고 그 이후에 부각된 이 공천 과정에서 금품 문제라든가 본인에 관련된 금품 수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사실 적절한 징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징계 절차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12일에 1차 윤리심판원 회의가 있고 아마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김병기 의원 본인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실 확인에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당은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예, 일주일 뒤 오는 12일에 윤리심판원이 회의를 연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곧 그 전까지는 비상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신상필벌 명확히 안 하면 공사구분 안 된다. 당의 질서나 기강이 무너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른 조치를 할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들렸거든요. 네, 할 것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꼬리 자르기죠. 탈당을 하거나 제명시키는 거 부분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제명은 당에서 제명시키는 게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는 게 제명입니다. 당에서 나가는 게 큰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검이 답입니다. 그런데 김경시 의원 관련해서 지금 미국으로 출국돼 있다는 기사가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러면 뭡니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경찰이 지난 11월에 이른바 탄원서 관련해서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두로 이거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수사 진척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직 보좌관들이 특정 인물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 사람 부르면 되인다. 그 당사자 또한 스탠바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을 통해서 동작경찰서에 연락을 했다. 뭐 자기 어떤 진짜 신복이라 불리는 보좌관이 그 관련해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이 어떻게 보면 공천 관련, 범죄 관련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 바로 특검입니다. 특검을 해야 될 게 이른바 3대 특검을 재연장해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부에 대해서 탈탈 터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게 국민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지금 공석인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가 곧 다가옵니다. 출마를 확정한 의원들을 보니까 모두 3선 의원들이죠. 박정, 백혜련, 진성준 그리고 한병도 의원의 4파전 구도입니다. 박신영 의원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이렇게 이번에는 뭐 개파가 뚜렷하게 갈린다는 평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른바 범친명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했던 진성준 의원이 뭐 그나마 좀 개인적으로 친분과는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예.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인데 그보다도 의원들 개인 간의 친분 관계 그리고 상임위 배정 문제, 예산 배정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예결위원회가 끝나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딱히 의원들의 그런 친분 관계라든가 이익 관계에 의해서 선택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나 바람이 있다면은 본인들이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지역구의 당원들에게 누구를 찍었으면 좋을까라는 의사 정도는 한번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시 한번 4명의 명단을 좀 보여주시죠. 삼선 의원들 4파전으로 원내대표가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이 4명 중에 5월 이후에도 연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람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진성준 의원은 그만하겠다라고 안 하겠다고 확실히 했습니다. 말했고. 나머지 분들은 또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또 명확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상대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누가 더 가까우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여성으로서 백혜련 의원이 여성으로서 한 명이 나왔죠. 그것도 무시 못할 요인이 되고요. 4개월 또는 5개월만 원내대표를 수행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또다시 원내대표에 욕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번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분들은 차기에 내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예.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요. 국민의힘도 오늘 아주 많은 상황이 있고 짚어볼 게 많습니다. 잠시 후 마수 토론에서 두 분의 마수 토론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